친윤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의 공부 모임 저희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민들레, 민심 들어볼래 이제 출범을 앞두고 이준석 대표가 사조직을 우려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향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시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이 모임의 주축이었던 장제원 의원도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고 의견 나눠보겠다고 한 분 민들레 모임 공동간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YTN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들레 언제 피는 겁니까? 이제 심었으니까 예. 언젠가는 개화하겠죠. 아, 우선 민들레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네. 저희 비서진 우리 이제 보좌진이 졌는데 네. 다들 좋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취지도 민들레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민심을 들어볼래. 네. 또 민심을 듣고 행정부에 전할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당내에서 왜 반발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분들도 이 민들레 모임을 구성한다는 것을 언론을 보고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첫 보도가 좀 고약하게 나갔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나갔는데요? 순수한 공부 모임, 당에도 도움이 되고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 모임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함께하는 무슨 협의체처럼 나갔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당이 다 당정대가 있는데 다른 기구, 당에 그렇죠. 공식 기구가 있는데 왜 또 만드느냐 이렇게 그럼요. 반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좀 처음부터 좀 모양을 좀 구긴 이런 측면은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모임 처음 제안한 분이 누구세요? 그냥 이용호 의원님 말고 또 다른 분도 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 4, 5 식사도 하고 예. 또 아무래도 인수위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가끔 얼굴을 보는데 그런 몇몇 분들 사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공부 모임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정권을 창출을 했는데 교체를 했는데 막상 이제 정권을 끌어가는 것은 행정부가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인사든 정책이든 이런 것들을 정부가 끌어가는데 이 의외로 당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니 막상 예. 정권을 만들어 놓고 정보는 좀 소외된 이런 측면이 있으니 그렇군요. 집권 여당의 예.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주인의식은 좀 적지 않느냐. 그러니 때로는 정책도 좀 공유를 하고 네. 또 국정 철학도 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예. 뭔가 뒷받침하고 이런 걸 좀 만들고 또 당내 어떤 의원들 간의 소통을 해서 좀 결속시키자 이런 다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혹시 10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에게 제안을 했습니까? 예, 제가 모든 의원들에게 다 그 문서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실제로 몇 분이나 수락을 했습니까? 오늘 아침까지 참여하겠다고 한 분이 30여 분입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라면 계속 그럼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까지 하여튼 공식으로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했고 네. 제가 오해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오해를 풀고 또 소나기는 좀 피해서 가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면서 좀 의견도 듣고 또 고칠 거 있으면 고쳐서 가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여러 의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전히 참여 의사를 한두 분씩 이렇게 계속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대표가 워낙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사조직을 구성할 상황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하고 이야기 혹시 나눠보셨습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그쪽 측근하고는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요. 처음 이게 사조직이라고 하는 게 오해가 있었던 것이고 네. 의원들끼리 만난 게 어떻게 사조직입니까? 그리고 사조직이라 하면 어떤 사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사조직인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더구나 이제 구성이 재선 의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의원이 3선 이상 올라가면 예. 자기 정치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순수한 사람들끼리 하자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어서 예. 어떤 사적 모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군요.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일단 민들레 모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 장제원 의원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죠. 네, 하여튼 저희 오픈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누구나 오고 싶은 분은 오고
또 떠나고 싶으면 떠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재현 의원께서 하여튼 여러 사정에 의해서 떠난다고 그러면 뭐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 언제 다시 의견이 모아지고 어떤 오해가 풀리면 출범할 수 있는 조직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민들레 모임 이름 그대로. 민들레 이름이 워낙 깜찍하고 좋다고 음. 이미 그리고 상당히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내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 민들레 모임이 출범에 즈음하여서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이준석 대표하고 정진석 의원 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당의 주도권 놓고 좀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들레 모임이 딱 떴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혹시 관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도 이게 민들레 모임을 보는 어떤 그 편견이나 오해가 생기게 한 요인이 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어떤 그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정진석 전 네. 부의장 이분 간의 감정적 설전과는 무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내에 이준석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 이야기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그 혁신위도 또 갈등의 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천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용호 의원님은 솔직하게 말해서 이 당 혁신위의 역할 그리고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개혁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아직은 개혁안이 나온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평가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대선을 이기고 또 지방선거도 사실 승리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혁신은 언제 해도 좋다 그런 입장인데 다만 그 혁신을 우리 이제 소속 의원들이나 이렇게 이런 그 당내외 많은 분들과 어떤 공감대를 가지면서 하는 게 좋은데 네. 조금 그런 것들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오해를 받는 측면은 있다. 그렇지만 저는 혁신은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내년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많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원 몫으로 이제 국민의당 몫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정점식 의원을 지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왜냐하면 정점식 의원이 친윤계 의원이잖아요.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요. 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논란이 되는 것이 안철수 의원께서 좀 처음부터 국민의당에 있는 인사를 사실은 추천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태규 의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좀 납득이 안 되고 정 없으면 저라도 했으면 문제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제가 사실 제일 처음에 예. 국민의당에서 같이 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의당과 합당한 이유는 그리고 안철수 그렇네요. 의원이 예, 그 가지고 있는 칼라는 중도적인 그런 실용적인 그런 칼라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해줘야지 당의 의원도 확장되고 처음에 합당의 어떤 시너지도 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 당내에 있는 더구나 검찰 출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하다 보니까 좀 모양이 좀 뜬금없다라고 네.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다만 이제 본인은 어차피 지금 어떻게 보면 혈혈단신 이 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좀 저변을 확대를 하고 윤 대통령과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분을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봅니다. 생각하시는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고 안철수 의원은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변경할 의사도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왜 정점식 의원을 추천했을까? 왜 추천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당내 기반을 더 당내 확장하기 위해서. 기반을 확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대통령이나 검찰 인사들이 많잖아요. 하여튼 뭔가 그럴 만한 분을 찾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뭐 또 모르죠. 또 정점식 의원하고 또 뭐 예전부터 무슨 히스토리가 있었던지는 뭐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요 또 어제 대구도 갔어요. 홍준표 시장 당선인 홍준표 시장 만났죠. 근데 홍준표 시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만나서 안철수 의원한테 당권 경쟁에 끼어들지 말라고 조언을 했어요. 사실 안철수 의원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지금 마치 당이 이준석 대표 또 정진석 부의장 네. 그리고 뭐 권성동 대표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게 당이 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음 총선에서의 어떤 공천권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예. 헤게모니가 아니냐. 그런데 다들 보죠. 그런데 결국 대표가 갖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안철수 지금 의원으로 봐서는 이제 여기 들어왔는데 마음이 급할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예. 조금 성급하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으로 봐서는 좀 지금은 끼어들지 마라. 그래서 조금 더 내공을 좀 더 다지고 접점을 좀 늘린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뭐 어떤 조언 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홍준표 당선인이 모를 리 없는데 당권 투쟁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쓴소리한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요? 그 모르겠어요. 근데 멀리 계셔서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가까이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소속돼서 있으면 그게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무슨 발언도 하고 정책 처신을 하지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네. 대구에서 멀리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모양이죠. 거기에서 훈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이제 대구시장 당선인이죠. 이야기 좀 해봤고요. 여론조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제 갤럽 여론조사 나왔고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비슷한 추세입니다. 6월 둘째 주 국정수행평가는 48%가 나왔어요. 한 달 만에 이제 50% 이하로 떨어진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마 국민들이 많이 접했던 인사, 그러니까 저 검찰 인사가 좀 많다 그런 시각이 좀 일부 있었고 지적이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그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복지부 장관 또 후임 두 분을 여성 측면에서 또 사실 지명을 했는데 거기도 이렇게 나이스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좀 얘기가 있고 결국 인사 문제. 그게 좀 작용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이준석 대표하고 정진석 부의장 또 뭐 민들레도 조금 작용을 했나요? 뭐 여러 가지들이 합쳐졌겠죠. 뭐. 알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민들레 또 한 가지는 이제 예.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수선하잖아요. 물가 네. 문제 여러 가지 또 화물 뭐 대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아직도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경제는 어렵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또 투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네.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 쓴소리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께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 이상으로 소통도 하시고 또 행보도 예전처럼 뭐 그 기획을 해서 뭔가를 뭐 해서 이벤트 깜짝하지 않고 그런 대로 이 서민 속으로 들어가는 일상 행보는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좀 인사 문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행보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이제 함께하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수위에 계시면서 김건희 여사 직접 이렇게 뵌 적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대선 과정에서도 뵌 적이 없고 또 그러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그렇군요. 인수위 때도 뭐 그분이 나오신 적이 없어서 뵌 적은 없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어제 이제 첫 단독 공개 행보로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수 여사 예방하러 갔잖아요. 봉하마를 찾았는데 어제 이제 모습을 보고서 김건희 여사가 활동 반경을 점점 넓히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선 때만 해도 김건희 여사가 뭐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것처럼 막 공격을 해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대통령 혼자 다 국정을 운영해가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조할 측면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권양수 여사를 만난 것도 같은 여성으로서 또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 부인으로서 내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속도가 좀 너무 빠르게 가는 것은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좀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아직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내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민심, 저희도 아까 이제 민들레 얘기했지만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참모들은 싫은 얘기를 하면 참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인은 내조하면서 이 민심을 전달하고 그러고도 뭐 얼마든지 또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조용한 데서 점차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 내에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하는 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경찰을 좀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의 권한이 지금 너무 세졌기 때문에 견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검수완박으로 이제 검찰에서 하던 여러 가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세졌어요. 예. 그러나 여기가 뭐 통제 하는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견제와 균형을 할 필요는 있다. 힘이 있는 데는 늘 한쪽으로 막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견제 측면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균형. 네. 네. 그게 이제 인사로 하기는 하지만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이제 경무관급 이상을 인사를 제청을 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지금 이 경찰의 권한이 조금 더 커진 상태에서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네. 행안부 내에 치안 정책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한두 분 갖고는 좀 경찰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경찰국을 신설을 해서 인사나 혹은 뭐 관련 예산이나 뭐 감찰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법무부 같은 경우도 지금 검찰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검찰도 어떤 법무부 장관이 보듯이 이 경찰도 행안부가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경찰이 제대로 본연의 기능을 잘 갈 수 있는 폭주하지 않는 이렇게 그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아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경찰국을 31년 만에 부활하는 거다. 시대 역행적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민주당 서른 의원 모시고 민주당 내 현안 그리고 최근 이슈 이 경찰국 포함해서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잠시 뒤에 서른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들레 모임 공동관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민들레 모임 뒷이야기 그리고 당내 현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